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3-2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에 대한 걸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은 총 8개죠. 그러니까 명왕성까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바뀌었어요. 행성이 아니라. 명왕성은 너무 작아서 외소 행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성이라고 구분을 짓지 않게 됐어요. 명왕성은 그렇게 됐고, 행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천체라고 돼 있고요.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행성의 순서는 이렇게 되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여기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8개인데, 지구보다 안쪽에, 즉 태양 쪽에 가까운 행성 2개, 내행성. 그리고 지구보다 멀리 있는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 외행성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행성, 외행성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화성에서 이렇게 잘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구성 물질 때문이에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구성 물질이 달라요. 구성 물질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을 좀 보자면 우주에 좀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으면 좀 많이 알겠지만, 수성은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에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보니까 대기가 없어요. 왜냐? 이 대기가 다 태양이 다 빨아들여 갔어요. 공기를. 태양의 중력이 너무 세서 수성에는 대기가 없이 태양이 다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운석이 부딪혔을 때 그 운석 구덩이를 풍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고 물도 없다 보니까 저 구덩이가 한번 생겼을 때 그 구덩이를 깎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달도 마찬가지죠.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운석 구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표면 온도의 일교차가 매우 커요. 즉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기가 있어야 대기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온실기체가 이 행성의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켜줘요. 물론 낮과 밤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수성 같은 경우는 그 보온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몇백 도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몇백 도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 몇백 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뭐 한 백 몇 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백 몇 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성은.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한테 이제 일교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교차가 크다라 그러면 솔직히 안 되기는 해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일교차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왜냐면요, 수성은 하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데는 계속 낮이고요, 밤인 데는 계속 밤이에요. 지구랑은 다르죠. 수성은 낮은 데는 계속 낮이고 밤인 데는 계속 밤이기 때문에 일교차라는 게 없다라고 알면 돼요. 일교차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교차는 원래 하루 동안에 기온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일교차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낮과 밤, 낮은 지역과 밤인 지역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크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우리가 이제 샛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샛별.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우리 지구에서 보여요. 밝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그건 왜 그러느냐? 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온실기체예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온실기체로 인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요. 금성 표면 온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온도가 선생님 아닌가, 선생님이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한 500도 정도니까 470도, 80도, 한 500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성도 선생님이 알려주자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낮이 얼마였더라? 낮이 약 400도 정도 되나? 밤은 영하 200도 정도 돼요. 낮은 지역은 400도고요. 밤인 지역은 영하 200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금성은 근데 표면 온도가 이걸로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실기체 때문에 낮과 밤이라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온도가 약 500도, 그러니까 500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산맥 협곡 등의 지형과 화산 활동이 있다. 대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다. 금성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서 이걸 샛별이라고 부른다. 거고요. 지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는 넘어가고 화성을 볼 건데, 금성은 이제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랬죠. 화성은 붉게 보여요. 붉은색. 이게 왜 그러느냐? 요거 작년에 요거 문제 나왔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화철 작년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표면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산화철 때문에, 그리고 극지방에는 이제 극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극관은 뭐 얼어있는 드라이 아이스, 물 이렇게 되는데, 극지방에 극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 대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화성의 대기는 거의 없어요. 지구보다도 훨씬 없고, 이산화탄소가 주로 이루기는 하는데, 금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반해서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대기 자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주로 이루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구보다도 대기가 적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크기도 수성이 제일 작은 거는 당연할 거예요. 수성은 제일 작고, 금성이랑 지구가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하고, 화성은 지구의 반 정도 크기. 수성이 제일 작고, 금성이랑 지구는 크기가 비슷하고요. 화성은 지구의 반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형 행성을 다 봤고요.
얘네들은 구성 물질이 암석 종류예요. 암석 종류.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암석, 즉 되게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다. 단단한 물질들로 되어 있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성형 행성 볼 건데, 목성이 제일 크죠. 목성이 제일 커요. 목성이 제일 크고, 목성형 행성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알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우리가 24시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뭐 거의 시간 단위, 뭐 분 단위로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 단위는 그죠? 분 단위는 조금 짧고 너무 짧고 시간 단위로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자전이 되게 빨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극지방까지 그 대기가 회전하는 속도가 달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서 줄무늬가 나타난다. 줄무늬가 나타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표면에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대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층이 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층이 진다. 그리고 목성에는 대적반이 있어요. 대적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성에도 고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거의 고리가 뚜렷하게 막 토성처럼 쫙 보이진 않고, 목성에 이제 고리가 있어요. 목성에도 고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토성이에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난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암석과 얼음으로 된 뚜렷한 고리가 존재한다. 토성은 고리가 아주 잘 보여요. 목성도 고리는 있지만 그렇게 잘 보이진 않고, 토성은 근데 되게 잘 보인다 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천왕성에도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해왕성은 가장 바깥에 위치한 행성으로 얘도 고리가 있으니까 목성형 행성은 다 고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뚜렷하게 이제 그 원반의 형태로 고리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목성의 이제 대적반을 얘기한 것처럼 해왕성에 뭐가 있냐면 대흑반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목성은 대적반, 해왕성은 대흑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천왕성과 금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보통 이제 그 행성의 자전 방향에서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은 다 똑같아요.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다. 지구의 자전 방향이랑 다 똑같아요.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은 자전 방향이 같은데, 금성은 반대고요. 자전 방향이 지구랑 반대. 천왕성은 좀 웃긴데, 천왕성은 누워 있어요. 옆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왕성은 누워서 돌아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서서 옆으로 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제 옆으로 턴하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천왕성은 누워서 돌아요. 누워서 굴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전 방향이 이런 차이가 좀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태양계 행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거 구분하는 것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지구형 행성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형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니까 화성을 기점으로 잘린다라는 거고, 지구형 행성은 작아요. 목성형 행성은 커요. 얘네 셋 다 커요. 지구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알면 되고, 근데 다만 지구형 행성이,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단단하고 무거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는 되게 큰데 밀도는 작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여기 이제 크기에 대한 거, 뭐 위성수, 잠깐만, 그쵸, 맞아요. 크기, 위성수, 요런 게 여기에 가고요. 여기 이제 밀도 라든지 이제 요게 이제 거의 단 것 같은데, 밀도, 크기나 위성수가 여기 있고 밀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구형 행성이고 여기가 목성형 행성.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크기는 작고 밀도가 크다.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위성수가 작고요. 목성형 행성은 위성수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나와서 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축이 뭘 의미하는지 잘 봐야 돼요. 얘네 둘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밀도가 갈 수도 있고요. 크기 위성수가 여기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자리가 바뀌겠죠? 요 그래프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잘 체크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행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 대한 걸 할 건데요. 태양은 이제 태양 표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구라고 불러요. 빛이 나는 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태양 표면에 흑점이 있고 쌀알무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쌀알무늬라고 생각하면 돼요. 쌀알무늬. 그러니까 그 표면이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요 가운데 부분이 밝고요. 여기 테두리, 쌀알 부분의 테두리 부분은 조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밝고 어둡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쪽은 이제 노란 빛을 띠고요. 쌀알 무늬로 요런 식으로 이제 너무 그렇게 앉았나?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중간 부분은 노란색이고요. 여기 테두리, 쌀알 무늬 요 테두리 부분은 붉은색이에요. 온도가 노란 부분이 온도가 조금 높아요. 온도가 조금 높고 붉은 부분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면 붉은색이 더 온도가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온도가 더 낮은 거고요. 노란색이 온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실은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빛의 온도로 따지면 그래요. 빛의 온도로 따지면 붉은색 쪽이 온도가 낮고 노란색 쪽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랗고 붉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하냐면, 우리 지구 내부 멘틀이 대류하는 것처럼 태양 표면도 대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으로 상승해서 붉은색 부분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이렇게 하강한다. 이런 무늬들이 이제 계속 태양 표면에 있으니까 아주 좁은 범위로 이제 대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온도가 높은 쪽으로 상승해서 온도가 낮은 쪽에서 하강한다. 근데 이 온도 낮은 게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어두워지면 이제 흑점으로 돼요. 흑점. 그러니까 요 테두리 요 부분 중에서 여기 진짜로 온도가 낮아진, 주변 보도 온도가 훨씬 낮아진 부분은 흑점, 검은색으로 보인다. 검은 점으로 보이고 온도가 되게 낮은 부분이다 알면 되고요. 요 흑점수가 우리가 이제 태양을 관측하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에 11년을 주기로 11년을 주기로 흑점수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증가 감소하는 주기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증감 주기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건 표면이 쌀알무늬가 있고 그 쌀알무늬는 이제 노란색이 밝고 붉은색이 조금 어두운, 그러니까 노란색이 온도가 높고 붉은색이 온도가 좀 낮은데 그 중에서도 온도가 훨씬 낮아지는 것은 검은색 점으로 나타나는 흑점으로 보인다. 그럼 이 흑점은 왜 생기느냐? 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흑점이 생기는 이유는 폭발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서 이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선생님이 얘기 잘못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한 가지 수정만 합시다. 미안해요, 선생님. 여기 흑점이 여기 테두리라 그랬는데 테두리 말고 미안해요. 테두리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이었어요. 미안해요. 요 가운데 부분이 검게 돼요. 가운데 부분이 검게 돼요. 요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잘 할게요. 학교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선생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쌀알무늬까지는 맞는데 흑점은 요 테두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부분이 검게 되는 건데 요 가운데 부분이 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잠깐만요. 요 뒤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흑점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서 맞아요. 홍염과 플레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쌀알무늬 있죠? 그 쌀알무늬 중심부가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여기 주변부가 하강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승하다 보면 상승력이 너무 세서 이게 폭발로 쭉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폭발해서 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이제 홍염이에요. 홍염.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이제 쭉 상승하는 부분, 멘틀 상승하는 것처럼 태양 표면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 화산 폭발하듯이 퐁 하고 튀어나오는 거, 요게 이제 홍염이고요. 이게 너무 강하면 플레어로 나와요. 너무 강하면 이제 나오는 플레어고, 그러면 플레어로 이렇게 너무 에너지가 과하게 빵 하고 배출이 되면 여기 물질량이 줄어들겠죠. 즉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 상승해서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팡 하고 터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온도가 하강해요. 그럼 이게 흑점이 돼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테두리라고 설명 잘못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 쌀알무늬 중심 부분이 흑점이 돼요. 미안해요. 그거 수정합시다. 그렇게 되고요. 이 흑점이 11년 주기로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점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이제 대류해서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게 많으냐 적으냐인데, 그거는 실은 태양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태양이 폭발이 자주 일어나면, 태양이 활발해서
폭발이 자주 일어나면 당연히 흑점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요. 태양이 활동이 조금 저조해요. 활동을 잘 안 하면 이런 폭발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흑점의 숫자가 적어져요.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많아지면 흑점도 많아져요. 근데 활동이 적어지면 흑점 수도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활동이 많으면 폭발도 많이 일어나니까 흑점도 많이 생기고요. 활동이 적게 일어나면 폭발도 적으니까 흑점 수도 적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채층이라고 하는 건데, 층이에요, 층. 광구 위에 바로 있는 붉은색 대기층이고요. 그 채층 바깥에 있는 대기층은 코로나라고 불러요. 이 코로나는 보통 이제 푸른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건 언제 보이냐면, 코로나는 일식 때, 개기 일식 때. 코로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개기 일식 때 많이 봐요. 그러니까 태양을 달이 완전히 가리면 그 주변에 이제 약간 밝은 색으로 이제 뭔가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개기일식 때 보이는 코로나 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보는 태양은 채층까지 해서 본다. 채층까지 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흑점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폭풍이 발생해서 무선 통신이 자주 끊기는 델린저 현상이 나타난다. 요거 아마 봐야 될 거고요. GPS 수신 장애가 생기거나 인공위성이 고장난다. 다 요거 때문이에요. 태양의 자기 폭풍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서 전자파 하는 것들 있죠. 전자로 통신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태양에서 나타나는 건 태양풍이 강해진다, 흑점수가 많아진다, 코로나 크기가 커진다, 홍연 플레어가 자주 발생한다. 흑점의 숫자랑 활동을 선생님이 연결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용 잘 복습하고요. 흑점에 대한 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 잘못한 거 넘기고 다시 제대로 설명한 거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 질문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풀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